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 이 비동기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작업들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콜스택, 태스크 큐, 이벤트 루프, 웹 API 이렇게 네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비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동기는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무엇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냐? 결국 함수가 순서대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foo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bar를 호출을 한다고 이렇게 순서대로 호출을 하면 제가 작성한 코드의 순서대로 foo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bar가 호출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되는 방식이 바로 동기이고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동기적으로 작업을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실행 컨텍스트 스택, 호출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함수가 이제 호출되기 직전에 평가가 되는데 그때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함수 실행 컨텍스트가 그 내부에 푸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스택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예전에 들어온 함수가 나중에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엄격하게 이 콜스택 내부에서 관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결국 하나의 이 실행 컨텍스트 스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와 하나의 태스크만 처리가 가능해요. 동시에 어떤 태스크를 처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동기, 비동시성을 띄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호출 스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거 뭐 싱글 스레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의미하고 브라우저는 멀티 스레드다. 요거는 일단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로 넘어갈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first라는 그런 함수와 second, third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는 first를 호출해 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콜백 함수랑 요 first 요거는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요렇게 콘솔에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뒀고요.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이 콜스택이 어떻게 함수가 쌓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콜스택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g라는 이 util 함수를 만들어 두는데 요것도 뭐 여기에 쌓이겠죠. 자, 그런데 요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것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전역 실행 컨텍스트라고 해서 전역 execution 컨텍스트가 기본적으로 항상 깔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irst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호출되기 직전에 평가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평가 단계에서 이 first라는 이 선언문을 보면서 어쨌든 이 first라는 이 execution 컨텍스트를 이제 만들게 되고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push가 이런 식으로 위에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쌓였으면 실제로 실행이 되는데 이 실행이 되면 요 콘솔 로그도 있는데 요 콘솔 로그도 어찌됐든 함수이기 때문에 뭐 여기 위에 console.log라는 그런 함수 컨텍스트가 이제 생성이 될 텐데 요거는 좀 신경을 쓰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함수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튼 여기 second가 호출되는 시점에서 이제 평가 단계 마찬가지로 이제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second EC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네, 이렇게 실행 컨텍스트를 만들었다라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서 여기로 넘어오게 돼요. 실제 여기 선언부로 넘어와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콘솔에 찍히고 서드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에 서드 내부에는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있지 않죠. 물론 콘솔 로그가 이제 실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서드라는 함수가 끝나면 이제 요 맨 위에 있던 요 서드 execution 컨텍스트가 이제 팝 됩니다. 팝.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제 서드가 끝났으니까 이 서드가 실행되는 시점, 요 다음 요 콘솔 로그 세컨드 끝이 이제 찍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도 이제 끝났으니까 요것도 이제 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였다가 다시 팝되는 구조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온 서드 EC가 처음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스택 자료 구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이제 호출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호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가,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맨 위에 있는 요 실행 컨텍스트를 항상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실행 컨텍스트의 렉시컬 환경을 참고해서 어떤 변수를 만났을 때 그 변수가 이제 어떤 값으로 조회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참고하는 것을 이제 뭐 식별자 검색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이제 끝났을 때 아까 보시면 서드라는 함수가 끝났을 때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출 스택이 그 돌아가야 되는 위치, 여기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제 콜 스택은 이제 된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함수가 호출되는 그리고 실행되는 그런 구조를 동기 처리라고 하는데, 이 동기 처리의 문제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 블로킹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래 걸리는 태스크가 앞에서 처리가 되면 그 시간만큼 작업이 중단되는 그런 블로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블로킹을 발생시키는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function cook이라는 그런 요리하는 그런 함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date.now라고 해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현재 시간을 기록해 두고 있고요. 이제 while문을 돌리면서 3000 밀리세컨드만큼 이제 while문을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while문이 끝나면 요리 완료라는 콘솔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쿡을 한 다음에 제가 바로 요리 시작이라는 콘솔을 이제 로깅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고 여기 블로킹 보시면 됩니다. 네, 요리 완료 그리고 요리 시작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3초 동안 딜레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쿡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요리 시작이라는 콘솔을 이제 찍고 싶은데 3초가 걸리기 때문에 요리가 이제 완료된 다음에 요리 시작이라는 콘솔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쿡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태스크가 오래 걸리게 되면 다음에 있어야 되는 이 작업인 이 요리 시작이라는 이 console.log가 엄청나게 나중에 이제 실행될 위험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블로킹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 요거를 이제 setTimeout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쿡이 setTimeout을 이제 3000이라고 두 번째 인자값에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3초 후에 요리 완료라는 콘솔을 찍고, 마찬가지로 쿡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자마자 컨솔 로그로 요리 시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그룹핑을 해놔서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따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 따로 index.html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해놓고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주석 처리를 잠깐 해주고, 자, 그래서 보시면 요리 시작이라고 하고 3초 뒤에 요리 완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동기적으로 태스크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주석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럼 요거 조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setTimeout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분명히 이 쿡 함수의 내부에 있는 이 모든 작업들을 다 끝내지 않았는데도 이 다음 태스크가 그 작업을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시작되는 이런 순서대로가 아닌 비동기적인 처리가 이런 식으로 setTimeout을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벤트 루프, 태스크 큐, 웹 API를 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시에 어떤 두 가지 태스크를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바로 이 이벤트 루프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벤트 루프는 호출 스택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행 컨텍스트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행 컨텍스트가 이 콜스택 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태스크 큐라는 게 있는데 이 태스크 큐에도 이제 함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태스크 큐가 없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만약에 대기 중인 함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이 setTimeout의 콜백 함수 요런 것들 요런 거 있다면 혹은 이벤트 핸들러 등이 있다면 그 태스크 큐에서 그 함수를 꺼내서 다시 이 호출 스택에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이벤트 루프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 테스트 큐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태스크 큐가 뭐냐? 이 비동기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imeout 그리고 setInterval 같은 이 콜백 함수나 이벤트 핸들러가 일시적으로 보관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태스크 큐 말고도 이 프로미스의 콜백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큐 말고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보관이 되는데요. 요건 또 나중에 제가 또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웹 API는 결국 이 JS 엔진이 못하는 브라우저 기능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타이머 처리나 아니면 네트워크 요청 아니면 도움 이벤트 등을 이 웹 API가 대신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결국 setTimeout이 이제 3초를 기다려야 됐다. 그러면 그 3초 세는 것도 웹 API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3초가 끝났을 때 태스크 큐에 그 함수를 넣는 그 작업까지 웹 API가 대신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싱글 스레드를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인데도 뭔가 멀티 스레드처럼 비동기 작업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요런 일련의 요 작업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 요 예제가 어떻게 이제 콘솔에 찍히게 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실행 컨텍스트 스택, 콜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 스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콜 스택 말고도 이 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여기에 동적으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콜 스택이 이런 식으로 있고, 요 두 가지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 JS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줄게요. 자,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환경인 노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브라우저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에 이 이벤트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벤트 루프는 결국 요 콜스택을 감시하는 거죠. 콜스택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항상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태스크 큐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 큐가 있는데, 태스크 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콜스택과 이제 조금 대조되게 이 큐 자료 구조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갔으면 먼저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태스크 큐에 이렇게 태스크가 쌓여 있는데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제일 오래된 태스크가 요 밑에 있는 태스크겠죠? 자, 그런데 제일 오래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나가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큐랑 이 스택이 헷갈릴 때 이제 큐는 좀 더 공평한 그런 자료 구조고 스택은 불공평한 자료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평, 이제 요게 불공평이었죠. 불공평, 그리고 큐가 공평인데, 자, 그래서 저는 요 콜스택과 그리고 태스크 큐를 이제 엘리베이터에 조금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태스크 큐는 공평한데 요거는 이제 양옆에 문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콜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이 하나밖에 없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요게 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으면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오래 기다린 사람이겠죠. 오래 기다린 사람이 가장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이 많다 보면 가장 나중에 내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이 양옆에 있어서 탈 때는 여기로 들어가지만 나갈 때는 요 반대편 문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 게 바로 이제 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있는 게 바로 요 웹 API인데요. 요 색깔이 조금 이상하네요. 저는 요렇게 할게요. 웹 API가 요렇게 있고, 이 웹 API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머 처리, 네트워크 요청, 도움 이벤트 등
등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할 수 없는 이런 브라우저 기능들을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쿡이 만약에 이제 실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일단은 글로벌 EC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EC가 있고 그 다음에 쿡이라는 함수 실행 컨텍스트가 이렇게 위에 쌓이게 되겠죠. 푸시가 될 거고 여기 보시면 set timeout이 있으니까 set timeout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set timeout도 실행 컨텍스트가 이렇게 쌓인다. 자, 그런데 이때 웹 API가 요 콜백 함수 console log 요리 완료라는 그런 콜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콜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콜백이 이제 3초 뒤에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받게 되면 3초를 기다렸다가 3초가 끝나면 이제 요 태스크 큐에 요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바로 요 콜백이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준다. 요 나머지 요거는 이제 아까 예시를 드느라 이렇게 썼는데 이거 좀 지워줄게요. 이 콜백 함수 console log 요리 완료라는 콜백이 여기 들어있다가 set timeout이 이제 바로 끝나겠죠. 요 함수는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없고 그냥 바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et timeout이 끝나면 요 set timeout 아래에서 다른 작업이 없기 때문에 쿡도 팝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EC도 이제 쿡 말고 이제 여기서 콘솔 로그 요리 시작이라는 콘솔을 찍자마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요것도 팝이 되고 이벤트 루프는 계속 보고 있어요. 요걸 보면서 콜 스택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 비었다. 그러면 이 태스크 큐를 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큐에 이제 작업이 있으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옮길 텐데 만약에 이제 3초 전에 이 모든 작업들이 끝났다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실제로 태스크 큐에 이 콜백 함수가 3초 뒤에 여기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다 넣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헷갈리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foo라는 함수가 있고요. 요 c는 console log입니다. 제가 이제 요 util.js에서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foo라는 함수와 bar라는 함수가 있고 간단하게 그냥 console.log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고요. set timeout 0ms 후에 foo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ba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콘솔에 어떻게 찍힐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0초 후에 foo를 실행한다 라는 의미이니까 그냥 foo가 먼저 찍힌 다음에 그 다음에 bar가 찍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구조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찍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콜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 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set timeout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foo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웹 API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 텐데 0ms가 끝났기 때문에 거의 바로 태스크 큐에다가 이 foo를 여기에다가 태스크 큐에 넣어 둘 겁니다. 태스크 큐.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bar라는 실행 컨텍스트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자, 요거는 set timeout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벤트 루프가 이 콜스택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 태스크 큐에 이 foo가 있더라도 이제 여기에다 넣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모든 작업들이 다 처리가 된 다음에야 이 foo를 결국 요 콜스택에 넣어주기 때문에 bar라는 콘솔이 먼저 찍힌 다음에 foo가 찍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예제 살펴보기 2인데요. 이벤트 루프는 호출 스택이 비어 있어야지 태스크 큐의 작업을 호출 스택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et timeout으로 1초 뒤에 타이머 완료라는 그런 콘솔을 찍고 있고요. 자, while문으로 이런 식으로 3초 동안 while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뭐였죠? 아까? 이게 블로킹이었죠? 자, 그래서 이벤트 루프가 이제 감시를 하고 있을 텐데 이 while문이 아직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글로벌 실행 컨텍스트가 아직도 이제 콜스택 상에서 잡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et timeout의 콜백을 이 태스크 큐 안에 이제 넣어 놨더라도 이벤트 루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타이머 완료라는 콘솔은 1초 뒤에 찍혀야 정상이지만 요 아래에 요 작업이 3초 걸리기 때문에 요게 다 끝난 다음에
요 타이머 완료를 이제 콘솔에 찍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set timeout 요 천이 1초 뒤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콘솔 로그 2를 찍고요. 그 다음에 0초 뒤에 set timeout으로 2를 찍는 그런 작업과 프로미스 작업, 그러니까 프로미스 콜백으로 3을 찍는 그런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요 콘솔 로그 1과 콘솔 로그 4는 그냥 동기적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결국 비동기 관련은 요 두 가지인데 요 set timeou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웹 API 통해서 태스크 큐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미스의 콜백은 태스크 큐가 아니라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거의 바로 요 두 개의 콜백이 이 태스크 큐 그리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 각각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벤트 루프 입장에서는 태스크 큐부터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마이크로 태스크 큐부터 보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태스크 큐에도 작업이 대기 중이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도 작업이 대기 중이라면 이벤트 루프 입장에서는 호출 스택이 만약에 비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어 있으면 요거부터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부터 본다. 그래서 요거를 콜 스택에 넘겨서 이렇게 푸시를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결과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 당연히 1부터 이제 찍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가 찍힐 겁니다. 당연히 이벤트 루프는 콜 스택에 있는 모든 작업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태스크 큐나 뭐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들어있는 작업을 처리를 할 거니까요. 뭐 이게 0초와 관련 없이. 그 다음에는 2, 3이 아니라 3,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태스크 큐보다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동기적으로 실행되는 엔진 위에 이 웹 API와 뭐 태스크 큐 그리고 이벤트 루프가 붙어서 비동기와 동시성을 지원한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